얼마나 싫어. 네,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싫으면 얼마나 싫으면 진짜 이렇게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싫었으면 면전에서 진짜 싫어. 이게 지금 어제 제가 광주에 가 있는 동안 이재명 후보님하고 그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 있는 동안 이준석 후보는 면전에서 진짜 싫어 이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지금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준석 씨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뭐 이제 이준석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황희두는 이준석을 무서워하나봐. 이준석 갤러리 엄청 보내 이러는데 같은 그 기준대로 보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제가 이준석 무섭다고 칠게요. 그럼 그 기준대로 보면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무서우면 팬코 준천지 여러분들과 이준석 갤러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두려우면 그러면은 뭐만 하면 이재명 후보님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적준 이즈 사이언스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중정계 보니까 요런 짤이 올라왔던데 이준석 지금 올랐다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이준석 씨만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준석 씨 올라가는 게 없어요. 지금 계속 비호감도는 올라간다. 비호감도는 올라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그 이재명 후보님이 그 진짜 빅텐트를 완성을 하고 계시니까 저런 식으로 범보수 빅텐트는 떴다방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냥 이재명 후보 욕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저는 그냥 유튜버고 뭐 그냥 민주당 당원이라고 쳐도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입만 열면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건 아까 그 팬코 준천지들 혹은 이준석 갤러리 여러분들의 기준대로면 이재명 후보님한테 얼마나 열등감을 갖고 있고 무서우면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똑같이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역 간 경쟁을 시키자면서 뭐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하자든지 이런 황당무계한 무식한 소리를 하면서 자신은 또 노무현 정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팔이라고 있고 뭐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저렇게 당당하게 떠들어대니까 팬코 준천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단한데? 당당하다고 그게 다 맞는 말이고 막 무슨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20% 이하로 먹겠다. 너무 무섭다 진짜.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과연 이준석이란 사람이 국민의힘을 20% 이하로 묶을 수 있을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부터 그 합류를 해서 물론 이제 민주당의 그 아직까지 합류한 건 제가 못 봤고 이재명 후보님 공개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준석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해요. 다 이재명 후보님한테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양자 씨도 이준석 곁을 떠났습니다. 허은하 씨는 또 진작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준석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팬코 준천지들이 막 저렇게 김용남 전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코 준천지들은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당장 그 갖고 있는 뭐 열등감이 됐든 분노가 됐든 아니면 순수 재미가 됐든 그때그때 그 감정에만 충실하면 끝입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을 했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김상욱 의원도 물고 뜯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김상욱 의원한테도 엄청나게 어필했던 걸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전해드렸습니까? 이준석 씨 본인도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대화가 되는 거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실컷 러브콜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물고 뜯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상욱 의원한테는 이준석 후보가 가불기를 걸어놨대요. 가불기가 한마디로 가드불능 기술이라는 얘기인데 뭐를 선택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신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보여준 거 보면 몸보신 나는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 얼마나 어필했는지를 뻔히 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이준석이 진작 김상욱의 민낯을 알고 그 얘기를 한 거다. 김상욱한테 언제 이준석이 러브콜을 보냈냐.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제가 fem코의 얘기들을 자세히 전해드리냐. 인간이 이준석은 그냥 인간 fem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나무위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뭐 꺼무위키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과제할 때도 나무위키 참고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인생이 끝났대요. 기회주의자래요. 이준석이 탈당하는 건 진짜 이 험난한 정치
양당제 속에서 엄청난 결단을 해가지고 막 탈당을 한 거고, 뭐 진짜 이 탈당하게 된 배경엔 결국 국민의힘이 탄압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5만 가지 황당무계한 서사는 다 갖다 붙이면서 저 김상욱이 탈당한 거는 전 기회주의적인 행보고, 지들 멋대로 저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끼리 떠드는 걸 넘어서 저렇게 나무위키에 박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막 그 기사 몇 번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그 기정사실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젊은 층에 영향을 꽤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찬양만 하고 있대요. 아니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찬양만 했습니까? 진짜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거 다 빼놓고 그냥 저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고 후려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팬코 준천지랑 똑같이 그냥 이준석 찬양만 하고 이준석 독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본인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나무위키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이준석 지지 선언한 사람의 리스트가 저렇게 있는데 이들의 근황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감동란 씨 지금 최근에 그 제주항공 요 유족분들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고 나한테 100만 원 돈 좀 달래요. 100원이라도 보내달래요. 요런 식으로 계좌번호를 까고 있더라고요. 야, 역시 그 이준석 씨 지지하는 그 이 사람들의 근황 이게 다가 아닙니다. 허경영 씨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성추행 사기 등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야, 진짜 가슴이 막 웅장해질 정도인데 그래놓고 이준석 후보가 맨날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민주당이 올드하대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국힘 계열에서 맨날 586, 반 586 얘기하고 올드하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는 거 거기서 본인이 또 이런 그들이 깔아놓은 판은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쪽쪽 빨아먹어요 아주. 그러면서 올드하다는 식으로 또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가 내란 경고를 했을 때였죠. 근데 본인이 실제로 내란 벌어지고 나서 시끄러 입맛 타령하고 그리고 나서도 제대로 문제 해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 이준석으로서 보여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방송 나가가지고 평론가처럼 활동한 거 말고 정치인으로서 동탄 지역을 제대로 챙기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현수막이라도 똑바로 걸어야죠.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현수막이랍시고 걸어놨는데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맨날 그냥 이재명 후보가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막 난 무섭지? 아니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다니까요. 현수막도 제대로 못 걸어. 이거 보세요. 딱 지나가면서 보통 현수막을 쓱 보고 지나가는데 머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미래를 여는 선택. 지금은 이재명.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걸려면 똑바로 땅에서 2.5m 위로 이게 걸어야 되는 건 둘째 치더라도 현수막 하나 제대로 못 거니까 축 처져 있질 않나? 돌돌 말려가지고 이게 뭐 보이지도 않질 않나? 심지어 얼굴 저렇게 짜그라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그 캐릭터가 돼 있질 않나?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억까하자는 게 아니라 대선에 나온다면서 본인이 무슨 뭐 하버드 천재 코스프레를 하고 싶으면 기본이라도 하라니까요. 공약을 제대로 발굴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든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좀 제발 똑바로 걸어가지고 시민들 눈에 좀 띄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보세요 심지어. 나 미치겠다 진짜. 이쯤 되면 이게 이거 누가 작정하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밑에는 이거 저는 이게 그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외계인처럼 이게 뭐가 그리고 저거 위에 저 그 캐릭터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현수막을 좀 똑바로 걸면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그 박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다 평생 박제되는 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이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지지자들도 쪽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당 지도부에서 지금 현수막 똑바로 걸어라. 그래서 이제 그 김철근 씨가 그 개혁신당의 실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철근 씨가 입을 열 때마다 좀 저건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현수막이나 좀 신경 써라 제발. 요런 얘기를 팬콘에서 듣고 있더라니까요. 야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로 아마추어 무능한 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본인들이 기본만큼은 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깔딱대든 말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민주당 욕만 하면
개혁신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이준석 저런 짤들 돌아다니고 현수 막 말려가지고 눈하고 막 입만 있고 막 외계인처럼 머리 이렇게 늘어난 사진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준석 잘 좀 봐주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밥가리가 되겠냐고요. 이러니까 이제 또 이준석을 이제 싫어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DC에서도 지금 이제 저 명갈량이 없어서 그렇다. 한마디로 명태균이 이준석의 브레인 역할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명태균 빠진 이준석은 진짜 하등 보잘것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준석이 그동안 비단주머니 타령하면서 이것저것 해왔던 것도 대부분 명태균 저작권이었구나라는 게 지금 확실해진 게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이준석의 행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청년 정책을 한번 보세요. 그나마 이준석이 맨날 떠들어대는 게 무슨 이대남이 나를 막 찬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청년 정책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답니다. 아니 대학생들 그리고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주택 뭐 얘기한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그 주방하고 다용도실 그 없애면 그럼 이제 집값이 한 1.5억에서 2억 정도 줄어드니까 그럼 청년들 집 살 수 있지 않냐. 요런 식으로. 야 주방 없는 집을 내가 진짜 살다가 주방을 공용으로 만들래요. 다용도실도 공용으로 만들면 집값 줄어드니까 청년 정책이래요 이게. 야 근데 살다가 주방을 공용으로 하면 이게 청년들 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말한 그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랑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니까요. 더 막장스럽다는 얘기가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본인은 기성세대 갈라치기를 해야죠. 고령화 공약 당당하게 없음. 요게 지금 뉴스핌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사방에서 이준석이 그나마 똑똑하니까 무슨 엄청난 수가 있겠지. 아니 맨날 이준석이면 삼국지 인용하니까 야 그래도 이준석은 결코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이 엄청난 또 이준석 하버드 천재의 전략이 숨겨져 있을 거야. 요 고령화 공약이 없다고 비판을 하면 이준석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오히려 되치기를 나설 거야. 라는 환상만 갖고 있는 건데 없어요 그런 거. 이준석이 입만 열면 무능무식하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동탄에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게 뭐가 있냐니까요. 맨날 마삼중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는 비판을 받다가 겨우겨우 이제 그 동탄에 배지를 달았으면 지역 열심히 관리를 하고 좀 챙기고 그래야지. 도대체 공약에서 뭐 했냐. 공약 막 이것저것 떠들어 놓는데 도대체 동탄에서 보여준 게 뭐냐. 이게 지금 동탄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 피토하는 심정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결국 지금 이준석한테 남은 건 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없는 이준석은 그냥 펜콧밖에 안 되는 펜콧.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여론조사 조작 첫 확인했다는 뉴스타파 최근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납자 투샷 사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배모씨 그 고령군수 저 사진 올라온 걸 보면서 여태까지 이준석의 얘기도 또 바로 반박이 된다는 겁니다. 증거가 어디 있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떠들었는데 요런 뉴스타파에서 구체적 증거가 나오면 펜코 준천지들 몇 명 붙여가지고 야 뭐 대단한 거 나온다더니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니까요. 이 사진들은 뭔데요 그러면? 아니 이런 식으로 아주 엉망진창인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도 이준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끔찍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시끄러 임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의 자녀를 왜 이준석처럼 만듭니까? 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인데. 안 그래도 지금 fem코, DC, 뭐 아카라이브 뭐 이런 데를 보면서 이준석처럼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런 반박의 목소리도 나온 겁니다. 양당에서 가장 극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그 한덕수 뭐 단일화네 뭐네 당내 쿠데타 당하고 극적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온 건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두 명 앞에서 자기가 뭐 사다리를 어쩌고 뭐 서사가 어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까. 부모님 아니었으면 당신 그 자리도 못 올라갔다. 실제로 아빠 친구 그게 유승민 씨 아니었습니까? 아빠 친구 덕분에 정치권 입문해서 박근혜 퀴즈로 꿀 쪽쪽 빨았다는 평가를 받는 게 이준석 씨인데 어디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정신을 갖다 파냐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무슨 막 되게 트렌디하고 무슨 막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엄청 막 혁신적인 척은 맨날 하는데 리어칼 끌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진짜 싫어. 요게 이제 면전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요 짤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던데 진짜 싫어. 그냥 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싫어 그냥. 여기에 지금 왜 남녀노소 다 동의를 하고 있는가. 이준석의 셀프 포이론이니까요. 그것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짤도 막 올라와 있던데 이준석 유세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남자분의 반응이에요. 앞에 그 여자분의 반응은 이제 진짜 싫어였고 또 다른 남자분은 샤우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시끄러 임마. 면전에서 이제 미러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서 딱 그 옆에 있던 분 막 누가 쳐다보는데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비호감 대선 후보 1위를 아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은 이렇게 낮은데 비호감도는 저렇게 높은 거. 호감도는 이렇게 낮은데 비호감도는 저렇게 높은 거.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은 어디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맨날 무슨 뭐 압도적 새로움 타령하고 있는데 압도적 새로움 인정합니다. 이건 진짜 압도적으로 새롭긴 해요. 아니 호감도가 제가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 마의 80의 벽을 언제 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주 연속으로 79% 비호감을 찍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72로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이게 팬코 준천지식으로 보면 이제 호재죠 호재. 우리 준석이 형 지금 비호감 7 깎였어. 남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이대로 깎이면은 우리 준석이 형이 이제 이재명 비호감 역전할 거야. 거의 요런 게 이제 팬코 준천지식의 그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지금 20 돌파했어. 호감도가 20을 돌파했어 우리 준석이 형이. 내가 말했잖아. 이제 토론하고 나면 우리 준석이 형 호감도 더 올라간다니까. 좀만 봐봐. 대선 2주밖에 안 남았고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본인들이 저렇게 5씩 올라가도 이재명 후보님 저 앞에 있어요. 호감이 50입니다. 이재명 후보 호감 50, 비호감 46이에요. 아무리 본인들이 저렇게 쫓아오려고 해도 한 10년을 노력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호감도가 올라간다 해도 비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나름의 그 구축을 했냐. 제3후보 견제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철수도 그랬다면서 아니 자기에 대한 비판이나 뭐 질문을 하면 자기가 대답을 하면 되지 꼭 다른 걸 끌고 와요. 너 비호감도 왜 이렇게 높아? 너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라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반성하고 뭐 펜코 준천지를 끊고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펜코 중독이 돼서 이게 하루아침에 못 끊겠습니다만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보겠습니다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철수도 그랬었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제3후보를 견제한대요. 근데 그 기준대로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맨날 이준석 후보가 뭐라 그럽니까? 양당의 치를 떠는 시민들이 지금 압도적이라면서 내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고 떠들잖아요. 아니 본인의 말대로면 이게 데이터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된 투표를 부정하는 부정선거 세력이나 뻔히 지금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부정하는 본인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 말대로면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김문수 후보 비호감도도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막 양당 지지율 딱 떨어져가지고 그 분노와 어떤 새로운 열망이 이준석 본인한테 갔어야죠. 그게 본인이 맨날 말하는 양당에 막 치를 떤다는 그 얘기랑 부합되는 결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 비호감도만 압도적이에요. 그러면서 제3후보 견제 탓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준적준이 되는 게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3지대 논의이라며요. 아니 지금 국민들하고 기싸움 하려고 지금 제3지대 타령하는 겁니까? 본인이 입만 열면은 다 준적준인 사례가
제가 제 폴더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야, 대선 기간이 되니까 또 너무 많은 망언과 무식한 소리들이 쏟아져가지고 이건 대선 끝나고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아무튼 자기와의 싸움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 얘기를 하면 요 얘기를 제가 반사적으로 꺼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철수 병 X라고 얘기해놓고 안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거짓말이 바로 들통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무식, 거짓말, 뭐 졸렬 이런 키워드들이 따라다니는데, 졸렬하다는 얘기는 왜 나오고 있냐? 보시면 피자를 당당하게 들고 가고 있죠. 아, 피자 좋습니다. 맛있죠. 피자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중도 정치 갤러리에 이 와중에 피자는 지 앞에만 갖다 놨네,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어요. 보시기 쉽게. 다른 분들 이제 옆에 뭐 깔려 있는데 이게 피자로 얼핏 보면 볼 수 있지만 피자 아닙니다. 과자 봉지 툭 던져놓고 나 이준석은 이제 피자가 그래서 이제 어디 댓글 보니까 이제 압권이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준석이 바라는 세상이다. 본인 혼자 피자를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피자를 돈 좀 쓰면 되지. 아니, 사비를 써서라도 이게 돈을 좀 해서 피자를 좀 나눠주는 게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피자를 다 같이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싶으면 본인도 과자를 먹든가, 아니면 피자가 내 예상과 다르게 현장에서 와보니까 한 2판밖에 없어 보이면 그러면 나 대신 여러분들이 피자를 드십시오. 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이게 최소한의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에요? 자기 앞에만 피자를 갖다 놓고 저렇게 실실 웃고 있어요.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또 처음 이런 비판을 받는 게 아닌 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카페에서도 양양자 씨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커피가 오면 옆으로 넘깁니다. 저 맨 구석에 있는 이기인 씨한테 원래 넘기는 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의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 딱 하니까 자기 혼자 야, 이게 이래놓고 맨날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누굴 챙기네, 누굴 생각하네 이러면 와닿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이거 양양자 씨가 잘못한 거예요. 양양자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 계속 그 개혁신당에 계속 있었으면 그럼 이제 피자를 옆으로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양양자 씨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 피자 앞에 놓고 지금 저렇게 있는 옆에는 이제 다 과자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현실이다. 물론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 피자 나중에 그렇게 깔려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씩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최소한 피자를 저런 식으로 앞에 딱 그 떨렁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동훈에 대해서도 막 근친교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표현 자체가 평소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패드립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인류한 씨의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도덕이 없다. 아니 이게 패드립은 잘못된 거예요. 패드립은 잘못됐는데 도덕이 없다. 이게 참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계속 하는 한 요 얘기는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이거 준석인 도덕이 없다. 이거 인류한 씨 이 통찰이 대단한. 사실 통찰이라기보다 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얘기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야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치면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치가 떨리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준석 씨가 그 동생이 의사래요. 근데 그 동생이 이재명 후보님의 그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 정보를 이준석한테 전했다고 본인이 방송에서 저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뭐 가족 간 불화가 있다는 식으로 자기 방송 썰을 풀면서 한마디로 자기 동생한테 고 이재선 씨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집안 얘기 들어보니까 불화 있는 거 맞던데? 라고 방송에서 자기가 떠들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당시에 경찰이 조사를 했거든요. 고발당해서. 근데 압수수색까지 나섰으나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야씨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고려대 안암병원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결과 해당 병원에 방문한 사실은 있대요. 고 이재선 씨가. 근데 요 대목이 핵심입니다. 이준석 동생이
이재선 씨의 진료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게 증거인멸이거나 혹은 이준석 씨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맞는 건가? 저런 수준의 인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오늘 또 토론한다면서 이재명 후보 막 물고 뜯고 조롱하고 난리를 칠 텐데 저런 수준의 인간이 무슨 청년을 대변한다고 보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니까요.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걸 몰랐다는 시민들이 반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오늘 한번 다뤄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고, 하는 짓이 펜코랑 똑같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 결국에는 윤석열 만든 책임을 지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추미애 문재인 조국의 기여가 더 컸는데,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이준석식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준석이 토론왕입니까? 같은 잣대대로 보면 저도 이준석한테 똑같이 토론으로 제가 대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요. A를 물어보면 B를 답하고, 그럼 B를 물어보면 C를 답하고, C를 물어보면 D를 답하고, 이게 계속 서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각자 자기 질문만 하는 게 어떻게 토론입니까? 근데 그걸 두고 토론을 잘한다고 할 거면 저도 이제 이준석한테 절대 지지 않는, 이준석한테 어떻게 집니까? 게임으로 치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질 수 없는 무적 빌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 놓고는 또 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자기를 회피한다, 토론을 회피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팬코 준천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거를 또 받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토론 다닐 것 같다면서 낄낄대고 있고요. 쫄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 경부대 썰 보니까 이준석을 피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전략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두들겨 때렸대요. 막 말로 팼다는 식으로. 근데 같은 잣대대로 보면 이준석 후보는 그래서 도대체 제 페이스북 차단 언제 풀어줍니까? 저런 쫄보 대선 후보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민주파출소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었습니까? 이거 옛날에 극우들이 하던 거 아니야? 민주당 정 떨어질라 그러네. 본인이 지금 떠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누가 보면은 민주당 지지하는데 민주당에 정을 떼는 사람 같이 보여요. 저런 말장난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래 놓고 팬코 준천지들이 맨날 뭐라 그럽니까? 이준석 갤러리에서도 제 신고글을 올린대요. 그러면서 제 거 방송도 하나하나 다 보면서 막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신고 완료, 황희도 저거는 콩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본인들이 글 써놨던 걸 그대로 전하면서 이 맥락을 전하고, 특히 모든 얘기들이 다 이준석 준적준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콩밥을 먹이고 싶습니까? 이준석 후보도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파출소 비난을 했었어요. 당당하게 그걸 두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선거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상납이니 학력 위조니 뭐나 하는 이런 음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보해 주십시오. 펭귄 파출소를 지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또. 아니 민주파출소는 그렇게 조롱하면서 자기들끼리 팬코에서는 펭귄 파출소로 부르더라고요. 입만 열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은 도대체 몇 개의 이준석입니까 이게? 아니 맨날 뭐 툭하면 표현의 자유 타령하면서 민주당이 검열한다 규제한다 떠들어 대놓고 지들은 뭐만 하면 신고한다 그러고 제보 받는다 그러고 저렇게 겁박을 해요. 똑같은 잣대대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또 멘붕이 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준석 성상납 받았다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네? 이렇게 선관위 사이버 조사과에 그 인증샷을 올리면서 야 성상납 얘기 이거 막 열받아갖고 신고했는데 이거 안 먹히던데? 자기들끼리 멘붕이 와가지고 아니 멀쩡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냥 성상납에 성자도 못 꺼내게 만들겠다는 게 맨날 툭하면 비난 퍼부어대는 중국 북한화 되는 거 본인들 얘기가 아니냐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뭐가 준적준이냐? 원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걸 헐뜯는데요. 자기의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거는 막 새로운 아이디어라서 막 원래 지들이 생각을 못 해본 거라서 저렇게 까는 거야 라고 막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게 언제 저런 얘기한 거냐면 이재명 후보님이 그 해수부 이전에 이어서 HMM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헐뜯으면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입만 열면 그냥 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식한 사람에 대해서 왜 무식하다는 얘기를 도대체 못하는 겁니까? 제가 진짜 부탁드리는 건데 이준석은 머리가 좋은데 악랄하게 써서 문제다 라는 얘기 자체가 프레임이라니까요. 앞서 보셨듯이 이제 이거는 그 인유한 씨가 얘기한 거죠. 도덕이 없다고. 도덕이 어차피 도덕이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악랄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무식하고 찌질하다는 평가를 저들이 가장
긁히는 표현이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여자친구가 당원 가입한대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이준석 영상을 보여주니까 나도 당원 가입할래. 그러면서 정치 초초초 저간여층인데 그런 사람이 이준석 실물 3번을 왜 봅니까? 아니 초초초 저간여층이 이준석을 따라가서 뭐 연설까지 따라가고 길거리 인사가 가지고 실물을 봅니까?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요즘 중정계리 장난 아니던데 꿈에서 좀 깨라고, 응? 누가 소설을 저렇게 쓰냐고 이렇게 바로 일침을 날립니다. 제가 팬코 얘기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지는 이따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자랑글까지 올라왔던데 이건 뭐냐면요, 신한카드에서 전화가 왔대요. 한 팬코 유저가 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뭐 가스요금 자동이체라면 10,000원 돌려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이러니까 바빠서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하려다가 혹시 이번 대선 때 그 우리 준석이 형 좀 찍어주시면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느낌으로 대화 몇 번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준석 찍어준다고 했대요 상대방이. 그래서 자동이체 신청을 했다고 당당하게 저게 이제 어떻게 쓰일지는 전혀 모르고 당당하게 올려가지고 팬코에 있는 댓글에서조차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여기저기 박제당할 성지글 같은 걸 저렇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올리냐 요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웃긴 건 뭐냐, 자기들끼리도 저렇게 평가를 하는데 야 추천수는 또 159가 나왔어요. 자기들끼리 저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뭐 여론조사 뭐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리얼미터에서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51.9, 33.1, 6.6 나오니까 개 XX밖에 없다. 갑자기 국민 개돼지론을 펼칩니다. 지들 뜻대로 안 되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15%를 지금 상황에서 넘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고 계속 6, 7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비화감도는 압도적으로 찍히니까 나라의 개 XX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과연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저 민주당 그 핵심 지지층은 30대 때부터 김어준 방송을 10년 동안 듣던 세대라 노답이다. 그 세대 자체에 싸잡아서 노답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본인 부모님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 글을 쓴 사람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부모님 세대를 싸잡아가지고 지금 노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0대 남성도 여론조사 꼭 같은 데서 이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면 30대 남성도 자기들의 생각만큼 낮지가 않아요. 이재명 후보님이 막 42.1 나오고 이러니까 머저리 XX라고 욕을 합니다. 30대도 같이 막 후려칠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2030 남잔데 나 이재명 지지한 거 너무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같은 잣대대로 보면 본인은 하루 종일 밥 먹고 팬코만 하니까 지금 이 준천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사실 들을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들 빼고는 다 이상한 놈들이라고 저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많은 조회수를 얻었던데 남X 동씨, 남천동씨라고 하는 겁니다. 남천동씨, 유시민씨, 신인규씨, 그다음에 김용남씨, 그다음에 최욱씨, 황희두씨, 범좌파 189명 싹 다 이러면서 인생 종쳤으면 좋겠대요. 근데 제가 지금 이준석 씨의 허위사실로 깐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진짜 하나라도 얘기해보세요. 맨날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혐오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맨날 떠들던데 제가 허위사실로 이준석 씨 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만 하면 이준석 사진을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기사화된 이준석 씨의 내용 다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이걸 자료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되나 싶은데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제가 자료 다 모아두고 한글 파일에 친절하게 이준석 파일법도 다 정리해놓고 그래서 여기저기다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전달도 하고 내가 안 그래도 바쁜 시간에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중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준석 씨 이제 처참하게 나중에 이제 쫓겨나고 나면 내 삶은 누가 보장해줄까? 내 도파민은 어떻게 할까? 입만 열면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당당하게 쏟아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제 한동훈 씨 정도 있나? 거기밖에 없는 건가? 아무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으로 치면 이제 그 황금 이벤트라고 하죠. 지난 대선 때 그래서 제가 이준석 씨 페이스북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데요. 새로 고침하다가 이준석 페이스북 올라왔다 싶으면 그거 바로 미러링 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새벽에도 막 글 끄적이고 막 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 차단을 지금 1200일째 당하니까 너무 섭섭하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보고 있을 팬코 준천지 여러분들은 제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페이스북 차단 좀 풀어달라니까요. 아무튼 이러니까 그 팬코 준천지들 사이에서 이준석 씨 이제 구독자가 뭐 10만을 넘긴다 만다 이러면서 막 신나하니까
뭔 알림이 황희도한테도 구독자 수가 따이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합니다. 채널 활동 시작한 지 별로 안 됨. 아니 근데 활동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럼 지금 저 정도인가? 근데 남천동도 사실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참고로. 남천동도 시작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관심과 실력을 입증하고 재미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저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하더라고요. 조롱을 하면서 이준석이 민주당에서도 그냥 악플로로밖에 안 써먹는 황희도와의 토론을 피한다고 이러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민주당에서 뭘 하는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평가를 해야죠. 그게 최소한 그래야 뭐 비평으로서의 가치라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어떤 저에게 긁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지키겠다고 나름 충성심 있게 글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악플러한테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기고 지금 이 전략자문단 그 활동하면서 지금 디지털 대응 같은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안 보고 그냥 알아서 저렇게 유튜브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글을 쓰니까 바로 이렇게 격파를 당하는 거고요. 심지어 황희도 갤러리는 또 누가 만들었는지 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준석한테 열폭하는 듣보잡 찌질이래요. 그 이름 황희도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제가 굳이 왜 갖고 왔냐, 방송에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 단어만 바꾸면 이준석 그대로 또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재명한테 열폭하는 듣보잡 찌질이, 그 이름 이준석, 요렇게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압도적인 비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뭘 하더라도 이제 이준석 적은 이준석이 다 된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팬코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던데 전 이게 본심이 아닌가 싶거든요. 야, 이재명 지지하면 여자랑 대화할 수 있냐? 큰 거 안 바래. 나도 여자랑 좀 대화 좀 해보고 싶다. 이재명 후보 지지하면 좀 여자랑 대화할 수 있을까? 야, 진짜 끔찍합니다. 제가 여성이라도 이거 보면서 진짜 막 징그러울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러니까 이제 준석이 형 팬코 바이오 했을 때 당당하게 네, 저 팬코 봅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이제 엉뚱한 말을 했다가 이렇게 박제가 돼가지고 또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팬코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준석 씨의 모습, 이건 이준석 씨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심지어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 이준석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어떤 식으로 팬코 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팬코를 열심히 음지해서 보고 있다. 그냥 이제 앞서 보셨듯이 하는 방식을 보면 그냥 인간 팬코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 5월 13일 팬코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요거 신속하게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섰고요. 그 사커라인이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즐리라는 유저가 이준석과 그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문을 남겨놨길래 제가 한번 봤었는데, 최근에 또 요 글이 올라와서 이거 사이언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유를 드립니다. 팬빨망은 과학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팬코가 찬양하면 망한다, 요게 이제 과학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죠. 누가 팬코에서 찬양하면 자기가 그 뽕에 취한다, 그럼 더 과격하게 나간다, 이게 사회에 알려진다, 그럼 국민 여론은 거의 압도적으로 반감을 가지게 된다. 그럼 갑자기 그 국민 여론하고 맞서서 싸운다. 왜냐면 팬코에서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근데 당연히 상식적인 국민 절대 다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나락으로 간다. 이게 팬빨망의 전형적인 과정이다. 그리즐리저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물론 팬코가 욕한다고 무조건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팬코가 찬양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팬코가 찬양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공식으로 외워도 좋다. 저 100% 1000% 동의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제 팬코 보면서 나름 이준석을 살살 띄워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정치인 지망생이 일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본인이 어떤 식으로 나락을 가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팬코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이제 팬코 정사결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는지를 모르면서, 일베와 팬코는 다른데, 야 2030 젊은 남성들 설득하려면 팬코에 좀 그래도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이런 이유에서 드리는 겁니다. 결국의 핵심은 뭐냐?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걸 혐오하고 모든 걸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진짜 본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모두를 좌표 찍고 모두를 조롱해 댑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격하게 공감했던 건데, 자신들한테 뭘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패미를 조져주세요, 똥팔육을 조져주세요, 뭐 틀딱들을 조져주세요, 노조,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동물, 뭐 성소수자 등등 죄다 그냥 누구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만 떠들어대는데, 거기서 찬양을 받는 정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당연히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586이라든지 기성세대라든지 노조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차원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디컬 페미니스트들도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싫어하고 비판받는 거랑 별개로 야 그러니까 저것들 싹 다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그게 정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세계관은 여러 차원에서 이제 분석을 지금 이미 다 당했는데, 핵심은 이거죠. 남들을 내리치면서 내가 우월해지는 거. 지금도 보니까 뭐 이제 저라든지 뭐 남천동이라든지 이제 민주진영에 그 반이준석으로 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뭐 유튜버나 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혹은 평론가에 대해서 막 후려치면서 오히려 이준석을 띄운다면서 본인들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막 남들을 후려치면서 내가 우월해진다고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정치인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본인들이 왜 사방에서 배척당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펜코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 펜코다. 요런 지금 분석 글들이 저는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더 역겨운 건 뭐냐? 정작 본인이 제일 먼저 또 발의한 게 어떤 법안이냐면 반값 선거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포장을 또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이라면서 한마디로 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달라. 자신의 운명을 뻔히 아니까 이런 식으로 그 꼼수를 쓰면서 자기의 정치적 약자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평소에 본인이 약자를 어떤 식으로 조롱해왔는지를 지금 만천하에 다 봤는데 막상 본인이 또 이런 식으로 5% 이상 그 10% 사이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야 요거는 이제 50% 보전해달라고. 아예 왜 그냥 정치적 약자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1% 이상 득표하면 100% 보전해달라고 하죠. 왜? 아싸리 그렇게 된 거. 이러니까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냥 입만 열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정작 이준석을 당당하게 내 얼굴 걸고 지지할 수 있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심지어 준스톤 이어원을 보러 가는 거는 내 얼굴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내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막상 그 관람객 수가 5,000명도 못 갔어요. 근데 심지어 중요한 거는 그 뭐 2030 타령을 그렇게 하고 막 10대들이 압도적으로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했었는데 정작 관람객 수의 그 절반가량이 50대입니다. 50대. 그리고 지금 이제 VOD 온라인 누적 이용 건수도 300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제발 이준석 후보님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돈 좀 모아달래요. 그렇게 민주당 조롱하고 국민의힘 조롱하고 사방에 적만 만들고 다니면서 제발 후원 좀 부탁한다고 하면 후원을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대학생들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서도 막 마치 젊은 대학생들은 본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착각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학생들이 많습니까? 기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한테 오히려 대학생들, 청년들, 10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이제 뒤늦게 감지하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양자 씨가 일찍이 얘기했죠. 이준석은 DNA 자체가 동지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 이준석이 노무현거리고 다니니까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최근에 몇 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공터 유세장을 찾아간다고 해서 거기서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의 외로움을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언론이 저렇게 갖다 써주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안 다룹니다. 근데 언론만 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론에서 계속 이준석이 노무현의 꿈을 언급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거라고 한다. 그럼 최소한 저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언론에서는 검증을 해주고 비판을 해주는 게 역할 아닙니까?
민주진영 막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만 하면은 검증하는 게 언론인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더니 왜 이런 식으로 이준석 후보의 말 같지도 않은 언플에 대해서는 계속 띄워주냐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어떻게 여기에다 대고 노무현 정신을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그냥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본인이 확실히 긁혔다는 이 포인트, 내가 마삼 중이면 노무현 대통령도 마사 중이다. 마삼 중이란 얘기 때문에 완전히 긁혀가지고 본인 노원병 버리고 지금 동탄으로 간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니까요. 이것만 놓고도 토론해보자니까요. 왜 국민의힘에서 23년 10월 무렵에 이준석 노원병 공천 준다니까 발작을 하면서 딴 지역으로 갔습니까? 뭐 대구를 가네 뭐를 가네 지역구 부루마블 짓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서 실컷 시간 지나가지고 페이스북 졸렬하게 차단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떨어지면 0선이지 왜 마이너스 3선입니까? 이러고 이제 딴 방송 가가지고 떠들어대는 거. 저랑 토론하는 게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펜코 춘천지들 기준대로면 이준석 씨가 제가 막 마삼중 얘기하고 본인이 노무현 정신 파리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면전에서 지적을 할 거 아니까 쫄아서 튄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펜코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롱하는 내용들이 나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걸 이준석 후보가 단 한 번이라도 제지한 적 있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심지어 펜코에서 어떤 주작글까지 올라오냐? 노사모 출신 30년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난 진짜 노사모 출신인데 진짜 노무현 정신 지켜가는 건 이준석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첨부 파일엔 대놓고 노무현 사료관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노무현 사료관 가면 있는 사진을 저렇게 퍼와가지고 노무현 노사모 출신인데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런 주작글이나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압도적 비호감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면 팬코 안에서 주작글을 쓸 게 아니라 실제로 거리로 나가가지고 이준석한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앵기려고 하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좀 제대로 조언을 해주든지 좋은 공약을 찾아가지고 좀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고 뭐 저런 식으로 주작글이나 쓰고 있으니까 결국엔 팬코가 또 팬코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일대 교수님 나종호 교수님은 품격 있게 이렇게 트럼프도 청년 갈라치긴 안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요건 이제 그 품격 있는 우리 그 나종호 예일대 교수님 같은 분들의 대응이고 저는 이제 지난 대선 때도 했었지만 요 국면 저는 요 대선 국면만 되면 이준석 후보의 페이스북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단어 몇 개 바꾸면 다 이준석 후보한테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맞춤형으로 제가 그대로 미러링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이준석 후보가 입만 열면 이렇게 허술하고 이미 준적주는 사이언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랑 토론을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희도 대 이준석으로 토론을 시작하더라도 끝날 때 정신 차리고 보면 이준석은 이준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겠습니까? 뭐만 하면 다 이준석 후보가 자기 스스로한테 화살을 쏘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한테 자꾸 무슨 뭐 하버드고 말빨 있고 뭐 토론 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그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허술하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분석이 다 완료가 돼서 파해법도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예일대 교수님처럼 품격 있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저나 뭐 남천동이나 아니면 뭐 신인규 변호사나 뭐 요 방식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제 허은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당내 민주주의 관련해서 토론하자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랑 토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이전에 일단 그 허은하 전 대표랑 토론부터 해보라니까요. 아니면 뭐 저도 좋고요. 맨날 급타령하는데 팬코에서 그러죠. 막 급타령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호감도는 밑바닥치고 비호감도는 압도적이고 지지율은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비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이준석이란 사람의 민낯을 파악한 이 갓동민 아니야 쓰레기 요 갓동민과 요 주병진 씨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하면서 당시에 이제 2012년쯤에 이준석 후보가 주병진 씨랑 대화를 하는데 막 말장난을 하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그 무슨 막 진짜 다선 정치인 같이 말하네 하는 게 보통 욕이죠. 너 어디서 젊은 놈이 그렇게 이상한 말장난만 배워가지고 능구렁이 같이 빠져나갈라 그래? 라고 비판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습득력이 빨라서요. 이걸 또 지 기준에서는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난 13년 정도죠. 13년간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겠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와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정치에 좀 잘못된 말 장난 같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좀 겸손하게 많이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요런 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습득력이 빠르거든요. 가가지고 구태 정치인들의 말장난만 배웠다고 욕한 걸 갖다가 자기 딴엔 칭찬이라고 흡수하는 거. 이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호재란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비호감 79%가 나오면은 80%안 됐으니까 호재라 그러고, 뭐만 하면은 호재가 저런 차원에서, 저런 세계관에서 가능하단 겁니다. 지지율 10% 나와? 두 자리 나왔네. 오히려 좋아. 호재야 이거. 이런 식으로 뭐만 하면은. 근데 심지어 지금 10%도 안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그래서 아무튼 입만 열면은 저 이준석 씨는 준적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준석 씨 얘기만 하다 지금 50분을 떠들었네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